저는 약 20년 전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법을 다룬 책을 집필한 이후 나이 듦에 대해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을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뭔가를 새롭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노화 및 안티에이징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기에 최신 연구 결과를 파악하고 유용한 정보는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살고 있는 서구권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생애 주기를 완전히 새롭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노쇠한 이미지는 어느새 70에서 80대에서 90대 이상의 연령대로 옮겨갔는데 이 연령대의 노인들 역시 활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독일 태생의 미국 교사이자 작가인 벨 코프먼이 한 말입니다.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요.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만히 앉아서 늙어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네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최신 연구 결과들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비결을 4가지로 나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높은 자존감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 베티 프리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노년의 가능성에 대해 눈이 멀게 만들었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입니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은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와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과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과체중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잠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고 계시나요?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신경이 곤두설 만큼 노력하고 계시나요? 혹시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훈제고기와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설탕과 초콜릿 등 달콤한 간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최소한 1.5의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는 제외하고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하루에 와인 한두 잔 정도로 줄이고 커피와 홍차도 적당량만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습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습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릅니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노화를 늦추는 마지막 조언은 끝없는 배움입니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어리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과 정신을 온전하고 젊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연해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유연하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안네 코우의 책,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한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연구와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생활로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히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활력을 유지하고 끊임없는 배움으로 정신적 유연성을 키우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벨 코프먼이 말했듯이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어간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디자인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